위태로운 지역의 오늘 대신 내일을 설계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지역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 다시 일어설 지역의 길. AI 기술로 미래의 기회를 다시 짓습니다.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게 기업들이 뛰어놀 수도 있게 그런 역할을 광주를 중심으로 해보자. 일단 여기 보훈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해답을 찾는 걸음엔 기술과 사람을 잇는 정책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잘 못한다. 그럼 그걸 누가 할 거냐? 공공부문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주는 기업이 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탈바꿈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심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갈 겁니다. 멈추지 않는 신념, 조인철 의원을 만나봅니다. 국가 예산과 지역 행정을 두루 경험한 중앙정부의 예산 전문가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직접 현장을 뛰는 정치로 나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분주한 초여름의 국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바쁜 일과도 마무리되면서 하나둘 집으로 향하는데요. 발걸음 가벼운 퇴근길 속에 오히려 더욱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출입 기자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AI. AI 기본법 대표 발의자인 조인철 의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기재부 공무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AI라면 얼마나 알겠느냐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만나 뵀는데 일단 이분이 뛰어난 AI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라는 걸 좀 봤었고, 광주 AI 센터도 저도 잘 몰랐는데 본인께서 AI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그 GPU 관련된 산업을 또 언급하시면서 챗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반 중에 하나가 광주에 있는 AI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좀 말이 좀 되겠는데?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공직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AI 정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었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인 건데요. 아마 제가 강의에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에서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왜 AI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광주에다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일반인들 기억 속에는 2016년도쯤 알파고라는 게 이제 2세대라고 격돌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기가 먹을 텐데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냐. 그랬는데 2022년이죠. 22년 11월 달쯤에 오픈 AI에서 챗 GPT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번 충격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니 올 초에 구정 전에, 설날 전에 바로 우리 딥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충격이 줘요.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를 AI는 단순히 기술을 키우는 걸 넘어 청년 일자리나 중소기업 경쟁력, 지역 인재 양성까지 모두 직결된 문제라고 본 겁니다. 태어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혁신 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광주를 중심으로 해보자. 일단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죠. 언론인을 상대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AI라고 하는 게 광주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뭔가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들을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신념. 노료도 오세요, 저희 방에. 네. 그 마음의 뿌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특히 좋아했던 어린 시절. 전라남도 영광에서 유년기를 보낸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광주로 올라오면서 이후 지역과 줄곧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행정고시 합격 후에는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 시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유일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광주로 유치했습니다. 지역과 기업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포함해 광주를 AI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긴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AI 산업 육성 모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었죠. 며칠 뒤 궂은 날씨에도 국회 안팎을 오가는 일정이 빼곡한 하루. 특히 오늘은 오랫동안 공들여온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자리. 달리는 차 안에서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내 대표 AI 반도체 설계 기업을 만나는 건데요. 당선 직후 입이 아닌 일로 바꿔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던 조인철 의원. 8년 됐는데 시장 가치가 1조 2천까지 올라간 거네요. 엄청 커졌어요. 대단한 기업이네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여기 목표가 지금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목표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몇 개만 나오면 대한민국 먹고 살 텐데. 반도체 칩 전문 설계업체입니다. 설계업체여서 그 설계를 하고 그걸 실제 구동이 되는지 이런 것도 시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광주에서 이번 몇 번 했습니다. 광주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고 앞으로 광주하고 계속 협력해서 뭔가를 우리나라 이 AI 칩 관련한 산업을 좀 크게 일으켜보자라는데 공감을 갖고 같이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는데요. 그냥 거르는 날도 이렇게 급히 식사를 때우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불편함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섯 개쯤을 쓰고 계세요? 적극적인 행보로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왔던 기업. 보시죠 지금. 다들 개발 여러 가지로 다들 바쁘게 진행되고 일단 광주에 MOU 체결해 주시고 광주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광주 그래서 저희들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이 산업의 그 아이카드 여러 가지 우리 산업토에 가지고 저희 국산 NPU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저희 초기 때부터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 이곳은 반도체 공정 중에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로 흔히 팹리스 기업이라 불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양산해 메타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맺은 MOU로 광주 지역의 AI 및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 만남에 있어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강조하는데요. 미래 산업인 AI와 지역 연계가 이루어져야
지역도 나라도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만남 한순간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의 순간. 때문에 기업과의 협력에 전력을 다하며 인공지능 실증 도시 광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시다시피 산업화 과정에서 약간 소외됐습니다. 대부분 산업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광주 지역이나 이 호남 쪽에서는 계속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먹고 살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뭐 1년에 1000명 이상 광주만 해도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면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먹거리의 핵심 기제가 AI 산업이다라고 본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환경. 그것이 조인철 의원이 꿈꾸는 지역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포함이 안 된 거죠.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는 곳은 바로 광주에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융합 특구로 지정된 이곳을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계획도시. 이제는 AI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다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광주에 어떻게 이제 AI 산업을 앉힐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했던 거는 AI 인프라를 일단 깔자. 그게 국가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각종 실증 장비들을 앉혔고, 실증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캠프도 같이 열어서 사무실을 무료로 주는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해왔던 겁니다. AI 중점 도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해 도심융합 특구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상무지구에 도심융합 특구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을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낸다면 제2의 판교 밸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심융합 특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가 도심융합 특구로 추진되면서 지역민에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네. 다소 침체됐던 구도심의 분위기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중이죠. 여기는 지금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이고, 여기는 청년들에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청년들하고 지금 의견도 좀 듣고, 도심융합특구 지정된 이후로 그 청년들의 기대감이 어떤지, 아니면 민원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이야. 여전히 멋지십니다. 살 많이 빠졌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청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또래들이 많이 있는 거지? 예, 청년 소상공인 친구들이 이 거점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옆에잖아, 여기. 네,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기 잘 되기를 좀 기대하는 뭐 이런 게 좀 있나? 너무 많습니다. 맞죠? 잘 되기를? 예. 사람이 다녀야 무언가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의원님께서 힘써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면 뭔가 또 상호작용으로 다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 예전에 얼굴 빨리 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나아질 줄 알았던 생계가 오히려 더 큰 불경기로 찾아온 시점. 가능성의 불씨에 지역 활력까지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인심이 좋았다는 말 알고 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호남, 전라도는 씨만 뿌리면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벼가 막 자라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차다 보니까 인심이 좋습니다. 어디 가든 밥 좀 주세요라고 하면 예 드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광주, 지금의 서구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마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 AI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저 뭐 좀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저 같이 할게요.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가장 큰 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심융합특구가 선정된 건 지난 2020년. 이후 지원 부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정책과 예산, 의지가 삼박자를 이루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극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고 그 이분들의 이제 간절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계속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광주의 이제 먹거리 문제 때문이네. 한시도 지금 뭐 게을러서 뭐 이렇게 안 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고 실제로 뭐 중앙에서 나름대로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포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곳입니다. 그 5곳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현장도 같이 돌아볼 생각입니다. 지역과 국회를 오가는 숨가쁜 일정 사이. 막간에 생긴 짧은 휴식 시간. 멋지게 셔츠를 풀더니 신발까지 벗고 요가 매트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는데 저같이 이제 운동할 시간을 별도로 빼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도구를 갖춰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이 뱃살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 그래서 합니다. 운동 안 하고 자기 체력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직업이 국회의원 직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는 그 활동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하는 특별한 루틴이랍니다. 보자진과 함께하는 루틴도 있다는데요. 화창한 날씨에 국회 안이 봄 햇살로 가득 찬 어느 오후. 잠시 일과에 여유가 생긴 틈으로 의원실 전체가 출동했습니다. 야,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거? 원하는 메뉴를 추천받아 도시락 마시를 나온 건데요. 쟤네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 바로 피자 파티. 그런데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요? 날도 좋고 해서 방에서만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야외에서 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니까 점심 겸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격식 대신 마음이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피자가 조금은 싸진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그래도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9,900원짜리 피자 이런 것들이 또 표시를 이루면서 얼마? 한 판에 9,900원. 그런 게 있어? 네.
다 맛있는데? 맛있게 나오네. 저 우리 과방위 의원님들 한 명씩 한 명씩을 다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있는데 의원님은 방금 간다. 왜 나는 방긋이야? 양호하게 나왔어요. 씩씩하게 좀 해주지. 책 몇 줄보다 이런 자리에서 얻는 배움이 더 많다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니까 사고 자체도 뭐 제가 생각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다르죠. 많이 배우죠. 네. 느낌 같은 거.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햇살 아래 마음도 환하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세대를 넘는 소통. 공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조인철 의원의 초심이기도 합니다. 그 첫 마음을 키운 곳. 조인철입니다. 제가 7회예요. 7회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51회입니다. 51회? 예. 여기 앞에서 우리 다닐 때는 저기가 소나무는 없었는데 네네. 저기가 이제 앞에 성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실이요? 예, 저게 우리 여기 교훈이 성실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밥 맛있게 드세요. 후배들을 보면 마냥 챙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담긴 모교입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며 광주가 제2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오래돼서 많이 떨어지네요. 영광에서 올라와 처음 느꼈던 도시 생활. 친구들과 함께 빗속을 걸어가고 싶었던 꿈 많은 소년이었지만 부푼 기대감보다 도시에 남겨진 상처를 느껴야 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81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아픔과 희생이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영광의 그 읍내도 아닌 면 단위, 리 단위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도 상당히 멀리 걸어서 다녔어야 됐어요. 물론 이제 산골은 아니지만 들판을 건너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도시에 이제 계속 도시로 사실은 계속 오는 거죠, 제 삶은. 그 환경들이 가장 크게 변한 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도시 환경 훨씬 더 커졌고 거기다가 부모하고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학 당시나 그 즈음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어떤 오래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고 17살 소년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던 사건. 외면보다 좌절보다 더 나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도대체 국민을 상대로 보호해야 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군인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대학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죠. 대학 때 이제 우리 80년대라고 하는 건 늘 뭐 공부보다는 민주화 운동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때 아니겠습니까? 80년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그 입학 당시부터 5.18까지 그 과정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접한 광주의 아픔과 용기는 지금의 정치적 신념과 초심을 이끄는 등불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공공 부분에 있어야 될 사람, 공공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국가관 아니겠어요? 국가관, 그다음에 공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형성이 됐다고 봐야죠. 국가는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한 거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정치 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며칠 뒤 다시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습니다. 네. 국회 일정이 바빠지면 지역구에 올 때마다 주민과의 만남을 꼭 챙긴다는 조인철 의원. 다 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울렛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정 아울렛 발전 좀. 조금만 좀 견디십시오. 네?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직접 뵙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오면 한 분이라도 더 뵙고 싶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정책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자진 없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민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시국에 또 광주는 복합 쇼핑몰 또 준공을 이제 착공을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뭐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는 없고 중앙에서도 바쁘실 텐데 예. 또 힘이 됩니다, 의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해서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까 참 민망합니다. 아이고. 예. 애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귀를 엽니다. 우리 조인철 의원님 참 인품도 훌륭하시지만 서민들의 애환, 삶 이 부분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또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엔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운영하며 양동시장이나 시민공원처럼 주민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밀착형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본인 한 사람 한 사람당 어떤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의원이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가는 현안, 지역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늘 공감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현장을 누비며 미래의 청사진을 더욱 밝게 단단하게 그리는 정치인. 데이터는 숫자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함께 사람의 내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디지털 정치의 기술과 지역 상생을 꿈꾸는 사람, 조인철 의원입니다.